네, 뇌세포가 죽어가는 끔찍한 질병이죠. 치매 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2분마다 1명꼴로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대로라면 2025년에는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치매의 발병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를 지낸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그 수치를 언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4분이 넘었으니까 네. 벌써 2명이 생겨난 꼴이거든요. 네. 증가 추세가 이게 맞는 수치라고 보시나요? 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증가하는 병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치매가 급증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치매 예. 조기 검진 정책이라든지 학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으로 치매를 일찍 발견하자고 하는 그런 변화 때문에 치매 환자를 진단하는 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치매가 어떤 병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원인도 좀 다양하죠. 네, 치매는 뇌세포와 뇌혈관이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저희가 네. 보통 한 70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요. 그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세포와 뇌혈관이 손상이 되고 그 결과로 뭐 기억력이나 언어 기능, 시공간 기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하돼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을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는 뇌세포와 뇌혈관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이제 치매인 거죠. 그리고 후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뭐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있고 네.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것도 있어서 좀 유형별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치매는 우리가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알츠하이머 병이 사실 가장 많은데요. 예.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노화가 되면서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타우 단백질 같은 쓰레기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뇌세포를 죽이는 거고요. 예.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또는 흡연 같은 그런 습관 때문에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정상적인 뇌세포들이 죽게 되고 그 결과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전두축두엽 치매라든지 루이체 치매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매 증상이 있고 뇌에 물이 차는 뇌수두증이라든지 대사성 질환에 의한 치매도 있습니다. 치매 얘기하면 전 딱 한 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 유형별로 다양하네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는 경도 인지 장애,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경도 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노인보다 치매 발병 확률이 5.7배 높다. 네. 이런 연구 결과네요. 네. 경도 인지 장애가 일단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경도 인지 장애를 우리가 치매 전 단계로 봐도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 전 단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의학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마일드라는 게 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매처럼 심하진 않지만 순하게 기억장애나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기억이 저하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에서 기억이 정상인보다 저희가 보통 한 표준 편차 1 정도 저하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예. 경도인지 장애도 기억형과 비기억형, 그러니까 기억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예.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경도인지 장애를 나누는데요. 예.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은 1년에 15% 정도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험군이지요. 예, 예. 특히 치매 유전자 같은 걸 갖고 계신다면 향후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치매 전 단계로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치매 증상 같은 건 저희가 이제 여쭤볼 텐데요. 네. 그 경도 인지 장애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경도인지 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형과 비기억형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기억형은 뭐냐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건망증 같은 거예요? 네, 건망증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잘 생각하면 유추가 되죠. 아, 내가 뭘 어디에 뒀더라 이렇게 아. 기억이 되는데 예. 경도인지 장애는 정말 치매처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는 기억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경도인지 장애는 아직 일상생활은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열쇠예요. 열쇠를 딱 봤는데 이 열쇠를 보고 네. 이 열쇠가 어디에 쓴 열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열쇠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경도인지 장애는 예. 전자에 해당이 되는 전자에 겁니다. 해당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아. 치매는 이게 열쇠가 뭐지? 아예 모르는 거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편이 예, 예. 부인에게 누구 김 사장네 부주 좀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부인이 안 한 거죠. 왜 부주 안 했어? 그러면 부인이 내가 뭐 하느라 깜빡했어. 이러면 견망증인 거고요. 예, 예, 예. 경도인지 장애는 당신이 언제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아, 이야기를 그래요? 하면 경도인지 장애인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다른 일상생활은 다 잘하는 겁니다. 어. 네. 그러니까 좀 건망증과 경도 인지 장애 또 치매가 좀 의심 증상이 다르다는 부분을 좀 설명해 네.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게 치매라면은 네. 또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또 증상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초기에는 사실 가족분들이나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 약간 이상하게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그냥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억도 좀 깜빡깜빡거리고 예전에는 아주 빠릿빠릿하게 예, 일을 예. 잘했는데 아. 좀 느리다든지 아니면 정리도 좀 잘 안 된다든지 고집이 세진다든지 예. 그다음에 잘 찾던 길을 조금 시간이 걸려서 돌아온다든지 뭐 네. 이런 그다음에 말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네. 뭐 거시기 저시기 이렇게 대충대충 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고요. 예. 중기 때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말을 뭐 10번 이상 반복한다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어디 두고 잊어버리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한다든지 돈을 여기저기 숨긴다든지 그다음에 익숙한 길에서도 길을 못 찾고 이렇게 전화로 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경찰서에서 발견이 돼서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이제 중기 때 나타나는 거고요. 말기 때는 대소변 실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폭력적이 된다든지 환각이나 망상들도 생길 수가 있고 예. 가족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예. 혼자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엔 초기나 중기에는 걷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말기가 되면 몸도 느려지고 예. 혼자서 보행을 한다든지 옷 갈아입기라든지 배변 처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근데 왜 저는 저희 부모님이 걱정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이상하게 유사한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걱정되네요. 사실 치매 초기 예. 증상은 우리가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언어가 그러니까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이런 걸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예. 실제로 혈관성 치매는 기억이 처음에는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전두측지압 치매도 기억은 상대적으로 좋은데 성격이 변화하고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초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첫 증상은 이전과 많이 바뀌었다. 이것으로 의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노인성 질환이라고 치매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만 부모님에 네.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지만 네, 네. 요즘 치매가 꼭 이런 노인들뿐만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발생을 한다면서요? 네. 실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이 치매. 네, 아직 노인이 되기 전에 생긴 치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한 30대 아주 예쁜 젊은 여자분이 막 치매로 네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가족력이 있는 그런 치매인 경우에 30대 이런 치매가 발병할 수가 있고 예. 대부분의 초록이 치매는 50대 초반이나 중반에 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여러 가지 뇌세포와 뇌혈관의 관리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네. 충분히 치매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년층뿐 아니라 중년층 또 젊은 층도 네.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치매라는 게 한 번 발병이 되면 완치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완치에 네.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치매가 완치가 안 된다라는 거는 예.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생긴 선입견인데요. 예. 노화에 의한 그런 치매는 사실 뇌세포가 계속 손상이 되기 때문에 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면 진행을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 아까 치매 원인이 한 7, 80가지 다양하게 있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는 완치가 되는 치매도 있습니다. 어.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혈관 관리를 잘하면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할 수도 있고요. 예. 뇌에 물이 차는 뇌수두증에 의한 치매도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고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 의한 치매도 네.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또 호전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는 걸 텐데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즐겨야 할 것과 참아야 될 것과 네. 챙겨야 할 것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3가지를 했습니다. 예. 즐겨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운동하는 것. 일주일에 예. 적어도 3번 정도는 한 3, 40분 정도 걷는다든지 예.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색깔이 분명한 채소나 과일 드시는 것, 그다음에 강황이 많이 들어있는 카레 같은 것도 꾸준히 드시는 것. 네.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것도 뇌 자극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을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예.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예. 참아야 할 것으로는 과음. 그다음에 흡연, 네. 그다음에 뇌 손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도 뇌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참아 주셔야 되고요. 예. 꼭 챙겨야 될 것은 뇌혈관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지 정기 검진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소통하기, 즐거운 수다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뭐 혹시 TV 보는 거나 네. 외로움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우리가 그 이야기는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 갑자기 환자분이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안 나가시고 집에 이렇게 옆에 소파에 누우셔서 하루 종일 TV만 이렇게 돌아가게 두시고 TV 방송과 전혀 관계없이 잠을 자면서도 끄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보고도 있는데 네. 사실은 TV를 제대로 적절하게 이용하면 뇌 자극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TV를 너무 많이 보는 건 문제가 있지만 예. TV에서 하는 내용을 따라한다든지 그 TV를 보면서 반응을 한다든지 TV를 보고 친지들과 또는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뇌 자극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끝으로요. 그 일본에서는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치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뭔가 네. 되게 어감이 안 좋아 보여서 네. 우리도 그 일본처럼 뭔가 이렇게 좀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치매는 어르신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노망, 망령 이렇게 그쵸. 생각을 그렇게 얘기 하는 많이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치매를 숨깁니다. 근데 이 치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 바꾼 건데요. 예. 저도 치매에 대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조금 더 예쁜 말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즈미병, 네. 이즈미병, 네. 잊어버린다. 그렇죠. 기억도 잊어버리고 언어 기능도 잊어버리고 뭐 판단력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에게도 이즈미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즈미 예, 예.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뭐 선입견 같은 걸 좀 없애기 위해서 단어를 순화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치매학회 이사를 지낸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